한때 일본을 대표하던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파나소닉과 소니. 두 회사 모두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일본 제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일본 사회가 왜 불편함을 고치지 않았는지, 왜 집을 자산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왜 100년 기업들이 가업을 놓지 못했는지를 따라가 팠습니다. 그 선택들은 한동안 일본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업의 속도를 늦추는 구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두 기업의 현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파나소닉은 잘 만드는 방식을 끝까지 지켜냈지만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소니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파나소닉의 이야기부터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이 영상은 파나소닉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산업을 주도하던 기업이 조용히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 과정을 다룹니다. 그럼 먼저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파나소닉은 특별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너무나 당연한 이름에 가까웠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집에 하나쯤은 꼭 있던 가전. 새로 샀다는 기억보다 오래 쓰고 있다는 기억이 더 강한 제품들. 이 회사는 1918년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오사카의 작은 공방에서 전기 소켓 하나를 만들며 시작했습니다. 이후 파나소닉은 전후 일본의 고도 성장기와 함께 성장했고, 가업에 가까운 경영 구조 속에서 고장나지 않는 가전이라는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빠르게 바꾸기보다 잘 만든 것을 오래 지키는 방식. 이 선택은 수십 년 동안 일본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파나소닉은 유행을 이끄는 기업이라기보다 일본 가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기업. 그게 바로 파나소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파나소닉은 왜 이렇게 오래 신뢰받을 수 있었을까요? 파나소닉의 강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나 빠른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가장 먼저 넣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술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오래 신뢰받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파나소닉 제품은 눈에 띄게 혁신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용하면서 불안해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 것, 설명서를 자주 펼치지 않아도 되는 것,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이런 요소들이 이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쟁력이었습니다. 이 경쟁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준이 특정 기업만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 전체가 공유하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를 일본의 고도 성장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 좋은 선택이란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사회는 안정과 지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가전 역시 눈에 띄는 혁신보다 고장이 나지 않는지가 더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일본에서 가전은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집은 자주 바꾸는 공간이 아니었고, 가전은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유지되는지였습니다. 기업 역시 같은 기준을 공유했습니다. 빠르게 바꾸기보다 검증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했고, 큰 실패를 피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사회에서 성공이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탈 없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본 사회 구조에서 파나소닉은 무모한 확장을 하지 않았고 품질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방향을 급하게 틀지도 않았고 유행에 맞춰 정체성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경영 판단 역시 극단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만한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그것이 바로 파나소닉의 강점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같은 정답을 믿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정답이 만들어졌던 전제는 오랫동안 유지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파나소닉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변한 것은 파나소닉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고 중국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규모와 기술을 키워갔습니다. 제품의 교체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소비 환경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오래 쓰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가전은 오래 쓰는 물건이 아니라 빠르게 교체되는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중심의 소비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가전은 단독 제품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동안에도 파나소닉의 내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결정, 느린 변화, 안정적인 조직. 한때는 가장 큰 강점이었던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한 구조, 실패를 피하기 위한 판단, 검증된 방식 안에서만 움직이는 조직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은 변화가 완만하던 시기에는 분명한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자 이 성실함은 점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기에는 결정이 늦었습니다. 그 결과 파나소닉은 틀린 선택을 하기보다는 결정을 늦추는 기업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몰락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파나소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안 파나소닉은 그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화제의 중심에서 사라졌고 소비자의 첫 선택에서 밀려났으며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실패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며 서서히 진행된 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의 상황은 몰락이라기보다 중심에서의 퇴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과정은 한 기업의 판단 실패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특유의 구조와 문화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 바꾸지 않는 사회, 급격한 자산 변동을 경계하는 구조, 그리고 방식을 지키는 것이 책임으로 여겨졌던 기업 문화. 이 기준들은 오랫동안 일본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나소닉은 이 흐름에서 벗어난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사례에 가까웠습니다. 파나소닉의 변화는 붕괴나 실패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 없이 조용히 중심에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는 급격한 몰락도 극적인 전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인식됐고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례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랫동안 선택해온 방식이 어디까지 유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같은 일본 사회, 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또 다른 기업은 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파나소닉이 지켜온 방식 안에서 성실하게 움직였다면 소니는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는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답이 어디까지 유효했는지를 따라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파나소닉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기업, 소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니가 기술이 아니라 방식과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